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16년 만에 잡았다입니다. 이거 딱 제목을 보아하니 오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듯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에요. 그 인천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이 16년 만에 붙잡혀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쪽지문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7년 인천 남동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니까 살해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훔친 택시를 타고 근처 주택가로 이동을 했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에 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까지 갖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예, 당시 경찰은 약 6,000대에 달하는 범죄 용의 차량 목록, 그리고 기지국 통신 내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요. 범인을 잡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붙잡힌 겁니다. 이야, 세상에 참. 자, 교수님, 그런데 오래된 증거에서 유력한 단서, 이 쪽지문,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남은 지문을 발견했고 결국 이걸로 저렇게 잡을 수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 태완이법이 만들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즉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지난 2016년도, 그러니까 9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죠. 인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착수했고 지금 이제 7년 만에 이제 잡은 건데요. 이 범인들이 피해자의 택시가 나옵니다. 예, 그 택시 불을 지를 때 불 쏘시개로 이용을 했었던 차량 설명서 그 책자에 쪽지문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과학 수사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특정해서 약 한 7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지난 1월달 체포를 하고 공범 역시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이 범행을 주도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은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범 역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혐의를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구속돼서 보강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고 DNA라든가 또는 이거 쪽지문을 갖다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한 그런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런 미제 사건들, 장기 미제 사건들 해결됐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무인 점포 순환 시대입니다. 자, 눈 깜빡할 새 벌어지는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남성 2명 주목해 주세요. 지금 입장합니다. 자, 무인 계산기 앞에 서더니 연장으로 그냥 쾅쾅. 자, 그런데 안 열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를 막 찔러보고 그래도 안 열리니까 또 열었다. 자, 드디어 틈이 벌어진 저쪽을 이제 지폐를 막 퍼 담습니다. 아이고 가방. 아이고 많이도 넣는다 진짜. 자, 그러더니 어느 정도 이제 다 빼냈다 생각했는지 그대로 휙. 백 변호사님, 이거 연장 좀 쓸 줄 아는 거 보니까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인근 무인 점포에서도 거의 유사한 범행을 당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새벽 2시 한 42분경에 경기도 용인시 대학가 인근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둔기, 그러니까 망치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그 부수는 과정에서 근데 이 망치를 사용했던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이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옆에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집어넣었던 공범이 있죠. 예. 저 공범이 기계를 살짝 만져서 일단 지문을 채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지문 관련해서는 아직 과학수사대에서 지금 확인 중이고요. 경찰이 주변 CCTV와 오토바이 행적을 찾는 그런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인 키오스크 안에서 돈을 빼는데 보시면 지폐만 빼죠. 예. 동전은 두고 갔습니다. 하하. 동전은 아무래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지 1,000원짜리 지폐 30만 원 상당을 갈취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무인 점포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어서 저 2인조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추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명 이상 모여서 망치를 들고 키오스크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 2명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키오스크 앞을 또 어슬렁. 자,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꺼내더니 기계 틈에 집어넣고 툭툭 칩니다.
지금 뜯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친구도 지금 차차차차차차 힘을 보태고 있죠. 열렸습니다. 자, 이제 뭘 할까요? 그렇죠. 현금을 저렇게 쓱싹 꺼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날 똑같은 수법 리플레이. 자, 앞서 또 저렇게 틈을 막 벌리면서 둘이 아이고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이번엔 동전을 챙깁니다. 그냥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막 주워가는데요. 자, 아무리 후드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뒤집어 놔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잡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잡히고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촬영이 돼 있고 저게 10대 3명입니다. 저걸 친구 사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잘못된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지역의 무인 점포들 무려 8군데를 돌아서 70만 원 가량을 훔친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불구속지만 송치가 됐습니다. 얘네 10대였군요. 네. 참 어쩌면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오락하다가 돌변입니다. 자, 밤새 오락실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합니다. 예, 직장인인가 봐요. 자, 이제 동전 교환을 하러 하고 게임을 하러 지금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한번 쓱 보더니 갑자기 절단기를 꺼내네. 자, 그리고는요 카운터 금고를 해서 현금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구석진 곳으로 아예 화폐 교환기를 저렇게 질질 끌고 가더니 또 역시 또 거기서 뜯어냅니다. 이번에는 입구 쪽에 있는 화폐 교환기도 또 저렇게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또 뭐 뜯어냈겠죠? 그러더니 이제 또 유유히 퇴장을 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려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1일 새벽 2시 44분쯤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오락실인데요. 이 한 남성이 보시다시피 절단기로 동전 교환기 2대를 훼손한 뒤에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보시다시피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가방에 절단기를 챙겨온 겁니다. 그렇게 현금 500만 원을 훔쳤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아주 여유만만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요. 아무도 없는 오락실에 머물면서 게임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또 돈을 챙긴 뒤에도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범행 장소를 아주 천천히 떠났다고 하는데 이 피해 업주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요. 이 새벽 2시쯤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 틈을 노려서 이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오락실 20년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간 큰 도둑은 처음 봤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전날 새벽 시간대에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와서 사전 답사를 했던 모양인데 교수님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아이고야.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뭐 연장까지 챙겨서 아주 침착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봤을 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동종 전과로 복역을 하고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사람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용의자가 지난 6일 광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가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광주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그리고 대전 등을 돌아다니면서 점포 10곳을 틀어서 약 76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발생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가족분께서 채팅창에 이런 거 자꾸 보여주면 따라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다 잡힌 겁니다, 지금. 예, 저렇게 하면 잡힌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돈 봉투 남기고 후다닥입니다. 자, 한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으셨습니다. 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구대 앞 한 할머니가 지금 뭘 끌고 오셨어요. 자,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지구대 안으로 입장. 어쩐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물으니까 대뜸 돈 봉투를 저렇게 딱 건네놓고 할머니 뭐예요 이거? 나 갈래 하면서 서둘러 지금 나가시는데 뒤따라 나선 경찰들이 막 가는데도 말을 막 거는데도 손사래를 치면서 저리 가 하면서 그러니까 경찰도 꾸벅 인사를 했어요. 이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 11일 날 충남 천안에 있는 저곳이 서북 성정 지구대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할머니 갑자기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가서 또 돈 봉투를 꺼내서 경찰들에게 건넨 겁니다. 아니 왜 이거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막 나가시려고 하니까
그 황급히 뒤따라서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써달라고. 세상에. 그러고 나서 아니 누구신데 그러니까 묻지 마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성금으로 써도 그러고 저렇게 빨리 그냥 정말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도망가셔 버린 거예요. 어쩜 예, 좋아. 경찰에서는 이거 성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기부처에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 봐서 뭐 복장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 그런 야. 차림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진짜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절대로 호칭 안 쓰는 남편. 어떤 사연일까요? 네, 말 그대로 아내를 부를 때요. 따로 호칭을 안 쓰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그럴 때에도 호칭은 쏙 빼고요. 큰 소리로 이 휴지 좀 갖다 줘. 이렇게 본론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서운해서 좀 진지하게 남편한테 얘기해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호칭이 대체 뭐가 중요하냐? 뭐 여보라고 몇 번 불렀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요. 결혼 3년 차인데 여보라고 불러본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호칭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호칭 없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좀 예민한 건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하다못해 우리 고양이도 이름 부르면서 세상에 지 마누라 이름 한 번 제대로 안 부르는 네가 사람이냐? 좋아, 그래. 나도 그럼 똑같이 해. 야, 백, 너 청소 좀 해. 동그라미. 그러시군요. 역시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 집에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잖아. 밥 먹자 하면 당신하고 밥 먹자는 얘기잖아. 연애할 때부터 내 성격이 이랬다는 거 알면서 왜 이제 와서 급발진이야. 그래 알았어. 정 그렇게 서운하면 내가 이름 불러줄게. 선영아 X. 예. 뭐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막 심호흡까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전 맨날 이름 불러요. 진짜. 그럼. 뭐라고? 전 선영아 항상 그러죠. 전 항상 이름 부릅니다. 꼬맹이라고 네.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해요. 집에서는 안 그러죠. 자, 우리 그래요. 양 변호사님. 저도 집에서 호칭 안 불러요. 진짜. 저는 특히 우리나라 호칭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본문만 해도 돼요 충분히. 여보 자기 이런 거 막 닭살 쓸어서 못 부르겠어요. 자녀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저는 존댓말 쓰거든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도 20년 넘었어도 존댓말 쓰거든요. 하지만 호칭은 못 부르겠어요. 정말 막 온몸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나까지 막 떨려 막 진짜. 자, 그러면 교수님. 교수님은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옛날식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뭐 여보라고 부르는데 여보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보의 기원이 여기 보세요의 준말이었군요. 아닙니다. 그 기원은 제가 만든 거죠. 이게 진짜. 그냥 여기 여보 이럴 이렇게 수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제 아까 동그라미를 쳤냐면 이 남편이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존댓말로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점수를 안 준 거예요. 진짜. 그게 자기 그 아내에 대해 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면요. 지금 이제 3년 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고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차니까 뭐 이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니까 지금부터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세요. 여보. 오늘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저는 건졌어요. 여보라고 하진 않는데 저는 네. 그냥 항상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하면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누구 엄마.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그냥 뭐 하다가 이제 누구 애라면 누구 엄마로 바뀌고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하는데 이름 좋잖아요. 왜 이름을 안 불러요? 뭐 양재원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뭐 존댓말 하는 건 그것도 이름 불러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뭔가 정이 없어 보여요. 진짜 이 대학 선배를 향한 이 돌직구. 가만 계실 겁니까 이거? 아니 뭐 각자 나름대로 하죠.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가볍게 보거나 부르라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닭살 쓸어서 못 부르겠다니까요. 저는 그것뿐이에요. 오로지. 알겠습니다. 우리 또 양 변호사님 스타일이니까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도 네, 궁금하네요. 일단 메이커 린님은요. 절대 싫어요. 애정이 1도 없어 보이잖아요. 친구도 이름 불러주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은희님, 여보라고 불러야 결혼한 게 더 실감이 나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승희님은 전 결혼 38년 차인데요. 호칭 이름 아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라는 아이고야,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좀 좋아.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본론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처럼요. 그 아이디가 뭐라고 하셨죠? 구승희님. 구승희님 혹시 어떻게 38년을 사셨는지 조금 그 후속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